자, 나리스TV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이 책입니다. 당신의 무기는 무엇인가?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이제 분이 쓴 책인데요.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일단 뭐 알려진 바로는 뭐 자수성가해서 어려운 이른바 이제 흙수저에서 이제 금수저가 된 뭐 그런 이제 사람인데, 강연 같은 것들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뭐 동기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자기계발서 책들도 많이 쓰는 그러한 이제 분인데요. 제가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이제 강연하는 강연을 이제 우연찮게 볼 기회가 있어서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는데 사실 뭐 그 강연이 감명 깊어서 이 책을 구매해서 읽어본 건 아니에요. 그분의 강연을 들어보면 그때 제가 느꼈을 때는 아마 이제 그분이 워낙 다양한 강의를 많이 하니까 강의가 다양한 버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미 연세도 많고 뭐 본인의 어떠한 실질적 경험담을 너무 많이 얘기해서 그런 걸 일부러 안 했는지는 몰라도 좀 강연 내용이 전반적으로 추상적이고 뭔가 구체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해서 어떠한 성공의 반열에 올랐었다 이런 식의 내용보다는 약간 뭔가 이제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 약간 이제 샤머니즘적인, 그러니까 이제 마치 부적 써서 성공했다라는 느낌 비스무리하게 뭐 이를테면 종이에 뭐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렇게 쓰고 아침마다 그것을 읽고 뭐 눈에 일어나면 이제 그것을 읽고 뭐 그렇게 했더니 진짜 세월이 흘러서 마법처럼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더라. 뭐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러한 주장들을 많이 했고, 진짜 어느 순간 또 자기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더니 자기를 찾아서 놀랍게도 자기가 이제 종이에 쓰고 맨날 그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아침마다 읽고 뭐 그렇게 했더니 진짜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실제로 만났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 이제 성공이 될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의 내용들이 대부분이어서 사실 강연 자체는 이제 흥미를 좀 못 느꼈었고, 강연만 들었을 때는 진짜 뭐랄까 자기 경험이 이 성공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사람인가? 막 이런 약간 의혹이 좀 들 정도로 조금 이제 강연에서는 별로 좋은 인상을 못 받았었는데, 이제 그래도 어쨌든 뭐 일단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분의 책을 그래도 읽어보아야 진짜 진가를 알 수 있다 판단이 되어서 그분이 여러 책을 썼던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구매는 전자책으로 한 2권을 했고, 2권 중에서 일단 한 권 당신의 무기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자기 개발서,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쓴 이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일단 자기계발서라고 하는 이 장르 자체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통 독서를 할 때 제일 이제 이른바 독서의 초심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르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고, 또 실제로 좀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처음 책 읽을 때는 자기계발서가 굉장히 이제 재미도 있고 도움이 많이 되지만,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서력이 올라가면 이제 자기계발서는 이제 조금 안 보게 되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이제 자기계발서의 가치 그 자체를 조금 이제 폄하하는 그러한 경우까지도 이제 그러한 생각도 들게 될 정도로 오히려 책을 많이 읽을수록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 장르가 될 텐데요. 근데 이제 저도 잠깐은 이제 그런 생각에 좀 빠졌다가 다시 이제 이 책을 읽어보니까 역시 자기계발서도 자기계발서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제 읽어보면서 이제 돌아볼 필요는 있다, 이런 판단을 좀 하게 되었고,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쓴 당신의 무기는 무엇인가라는 이 책 자체는 괜찮은 자기계발서다. 요거를 읽으면서 좀 이제 돌아봐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강연하고는 달리 책은 잘 읽어볼 만한 그러한 책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무기는 무엇인가 라는 이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무기라는 단어가 들어가듯이
어찌되었건 성공 전략을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실질적으로 역사에 존재했던 전쟁에서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면서 거기에서 이제 교훈을 얻어서 이러한 교훈을 당신의 삶에 접목할 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제시를 이제 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쟁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될 것이고, 글 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쟁사에 대해서 어떤 요점이 되는 부분들을 눈에 잘 들어오게끔 부각시켜 줬다는 부분에서 이 책이 상당히 이제 좀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생각보다 발췌를 많이 했더라고요. 발췌를 많이 했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좀 발췌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건데, 사실 저도 이 책 솔직히 읽은 지 조금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조금 기억은 가물가물하고 어디를 발췌했는지 조금 정확히 떠오르지 않는데, 어쨌든 한두 부분 정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해내는 힘이라는 타이틀에서 제가 발췌를 한 것 같아요. 아니다, 이 부분 말고, 아이고 내려갔네. 끝까지 해내는 힘 말고, 제가 아까 윈스턴 처칠 얘기가 나왔길래 윈스턴 처칠 얘기를 좀 한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이런, 제가 윈스턴 처칠 부분을 좀 읽어보려고 했었는데 사라져 버렸네요. 그러면 뭐 아무거나 읽어봅시다. 자, 끝까지 해내는 힘을 한번 읽어봅시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전투에서 수많은 군대가 승리를 쟁취한 후에 곧바로 패배했는데, 그 이유는 지휘관들이 후속 조치를 취하고 승리를 끝까지 완결시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완벽하게 승리할 때까지 장점을 활용하고 끝까지 밀고 가야 한다.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결코 한시름 놓아서는 안 된다. 마지막까지 밀고 나가라. 당신이 가진 모든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되겠다고 결정하라. 기회를 잡았을 때 전심을 다해 그 기회를 활용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렇다는 거고요. 어쨌든 작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 승리를 확실하게 굳히기를 하지 않으면은 대치기 당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될 것이고, 승리는 기회를 포착한 자에게 돌아간다, 이 부분도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기회는 대부분 어려운 일로 위장되어 당신에게 다가온다. 이 부분도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문장이죠. 기회는 사실 진짜 어려운 일로 위장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죠. 진짜로. 공부하는 학생들도 사실 우리가 대학 입시를 이제 예를 들자면은, 대학 입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학생들은 모르잖아요. 어차피 공부 안 하면 그만이지, 딴 일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하지만, 정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래도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을 나오는 것이 정말 중요했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그렇게 했더니 뭔가 기회를 좀 더 얻는 것이 좀 유리하구나, 취업이나 이런 걸 할 때, 그 다음에 인맥을 만들고 할 때도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어려운 일이 될 테니까,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기회는 대부분 어려운 일로 위장되어 당신에게 다가온다. 쉽지 않은 일 속에 이제 기회가 담겨 있는 거죠. 바로 당신 옆에 있을지도 모를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당신은 각각의 일을 완전히 완결 지을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된다. 이 부분도 그죠?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된다. 표현 자체는 굉장히 1차원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그래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를 한 번쯤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 이 자기계발서의 역할이다라고 봐지고, 진리가 복잡한 게 아니니까요.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그 일을 놓아서는 안 된다. 아까 끝까지 해내는 힘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이죠. 지금 제가 짤막한 거 부분만 그런 거고, 또 어찌되었건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것도 좀 재미는 있었는데, 요거까지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속 배달이 만든 1조 원 매출. 톰 모나하는 이스트 랜싱에 있는 미시건 대학에서 피자 배달원으로 일할 때 중요한 점을 발견했다. 어떤 고객이 전화로 피자를 주문했다고 하자 주문이 접수되고 손으로 피자를 만들어 굽고 포장해 배달했을 때는 고객이 주문한 후 거의 1시간가량 지나 있었다. 그가 피자를 배달하면 대부분의 고객들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피자가 집까지 배달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마워하지 않았고,
피자가 배달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에만 불만을 터뜨렸다. 톰 모나한은 여기서 자신을 18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며 세계에서 가장 부자 중 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깨달음을 얻었다. 사람들이 피자를 주문할 때는 배가 고픈 상태이고 당장 배달해 주기를 바란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것이다. 고객이 배가 고픈 상태라면 신속하게 배달하는 것이 피자의 맛보다 더 중요했다. 그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피자를 좀 더 빨리 배달할 방법은 없는지 물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더 빠르게 배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30가지의 다양한 재료를 조합해 피자를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피자를 주문해 배달하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좁히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톰 모나한은 자신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타고 다니던 중고차를 팔고 피자 오븐을 갖춘 파산한 피자 가게를 구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인기 있는 피자 몇 종류만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그는 배달까지 30분이 넘지 않을 것이며 그 시간을 넘기면 피자 값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미노 피자는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재 산업 역사상 가장 성공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의 하나로 성장했다. 도미노 피자에 대한 탄생 비화가 될 텐데요.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눈여겨서 볼만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